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죠? 20페이지까지 나갔나요? 좋아요.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복습하면 될까요? 여기? 여기부터 하면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멘델의 유전 법칙 했을 때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이 나왔으면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을 이렇게 써주고 둘이 수정했을 때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주고 우열이 뚜렷하다면 얘가 3대1로 표현형이 나타나고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사람 유전 현상의 구분도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요 두 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알겠나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한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 유전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두 가지면은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세 가지 이상이면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열이 보통 뚜렷하고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유전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은 마찬가지로 한 쌍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 유전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종류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이었죠. 대신에 A와 B는 공동 우성으로 A랑 B랑 같이 있으면 A, B가 둘 다 표현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하나의 형질이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체질 간의 변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정규 분포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 나왔을 때 요 개체와 요 개체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요런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얘랑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애들을 만들어서 요거를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4칸을 다 그리기엔 조금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제 알려준 거는 조합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다인자 유전이 문제에 나오면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면 요 개체와 요 개체가 자손을 낳을 때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몇 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일단 요런 개체가 자손을 낳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대문자의 개수만 세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대문자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줄 수 있는 난자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개, 1개, 2개, 3개가 정자에 들어갈 수 있고 얘네들이 다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0부터 6까지 그래서 7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특정 표현형의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의 숫자를 다 생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하나 하면 그래가지고 어제 알려준 방법은 조합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지요? 자, 왜 조합을 쓰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을 쓴다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개체와 요 개체가 자손을 낳을 때 이 자손도 마찬가지로 6개의 유전자 자리를 갖겠죠? A에 대한 거 2개, B에 대한 거 2개, C에 대한 거 2개를 갖습니다. 그럼 각각의 자리에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이 자리에도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각각 다 확률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특정 표현형이 요구하는 게 대문자가 3개인 거를 그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조합을 왜 쓰는지는
몰라도 되지만 조합을 쓴다라는 사실부터 기억해주면 총 6자리가 있어요. 6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을 해서 대문자를 줄 겁니다. 그럼 각각의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3승인 거고, 나머지 자리 3자리 중에 3자리는 전부 다 소문자로 채울 건데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3승입니다. 얘는 어차피 항상 1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6시 3에 2분의 1에 6승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64분의 2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그리지 않아도 특정 표현형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이형접합이고 독립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모두 다 이형접합이고 A랑 B랑 C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에 대한 거, 그 다음에 B에 대한 거, 그 다음에 C에 대한 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A랑 B랑 서로 같은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현재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A랑 B랑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주냐? 궁금한가요? 알아야 될걸.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보려면 알아야 될걸요. 이거 9월 10일날 선생님 영상 업로드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하면 좀 편한지 나와 있습니다. 알겠나요? 물론 생식세포를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도 상관은 없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복습할게요. 이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을 비교하면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므로 표현형이 다양하지 않고 불연속적입니다. 그런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므로 표현형이 다양하고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까지 했나요? 저번 시간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제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할 건데, 당연히 성염색체 유전도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들도 다 성염색체 유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열이 뭐 확실하다거나 아니면 X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다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할 수 있는데, 성염색체만 남녀의 비율이 다르니까 따로 떼가지고 다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사람의 성 결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는 사람은 X와 Y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의 여성은 XX, 정상의 남성은 X, Y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성염색체에는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성 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44 플러스 XX. 요 44는 뭘 의미를 해요? 그렇죠. 상염색체 개수를 의미를 하고, 얘는 성염색체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XX니까 여성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X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이 끝나면 결국에는 X를 가진 난자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얘는 XY를 가진 거 보니까 남성인 거고, 남성에서 이제 감수 분열이 끝나게 되면 결국 X 또는 Y를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X를 가진 난자와 X를 가진 정자가 수정하게 되면 XX를 가진 딸이 태어나게 되고, X를 가진 난자와 Y를 가진 정자가 수정하게 되면 XY를 갖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Y가 있으면 사람의 경우에는 남성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Y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글로 정리하면 정자는 X 염색체를 가질 수 있고 Y 염색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서 X 염색체, 아버지에게서 Y 염색체를 물려받고, 딸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를 아버지에게서 하나, 어머니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갖고 있는 X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된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X 염색체 하나씩 물려받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X 염색체, 아버지에게서는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자, 딸은 무조건 X 염색체 하나를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요? X 염색체 엄마한테만 받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제 남자 염색체 구성은 이렇게, 여자 염색체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감수분열 결과 다시 정리하면 난자는 X 염색체를 가진 거, 그다음 정자는 22 플러스 X나 22 플러스 Y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별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자가 가진 성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었나요? 치킨 설명하면서 한번 하지 않았나요? 닭은 여자가 XY를 갖지만 XY 사람이 헷갈리니까 보통 ZW라고 씁니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너는 왜 아직도 아들 못 낳니라고 구박하면 그 구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어머니 닭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치킨을 같이 뜯어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자 난자 형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원 세포니 뭐니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얘 몇 N이에요? 2N은 4. 뭐 사람인데 그냥 요것만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그럼 S기를 거쳤겠네요. 그러니까 2N은 4로 그대로긴 합니다. 알겠죠? 자, 감수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간 거 보이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갔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 그림 많이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각각 다 정자가 되고, 그래서 색상을 보게 되면 지원기 세포 EN, 그 다음에 얘 EN, N, N입니다. 정자도 얘가 모양이 변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난원세포, 제1난모세포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EN, EN이었다가 N, N이었다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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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난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의 난자 형성 과정이랑 정자 형성 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생시세포가 전부 다 정자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난자 같은 경우에 4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만 난자가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어차피 4개 중에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확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요거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반성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유전은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혹은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현상이에요. 알아보는 것들이에요. 알겠나요? 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또는 Y라는 성 염색체 위에 있어가지고 성별에 따라서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다른 유전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 염색체는 X랑 Y가 있으니까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 Y 염색체 위에 있는 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남성은 Y 염색체를 갖습니다. 맞죠? 여성은 안 갖고. 그렇기 때문에 Y 염색체는 남자만 갖기 때문에 남자한테만 특정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 성에만 그런 유전이 나타나는 것을 한성 유전이라고 하고, 물론 여자한테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뭐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이제 X 염색체 위에 있는 것들을 주로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도 99% 정도는 다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정록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염색체 연관, 즉 X 염색체 위에 있는 어떤 유전 형질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것도 있고 우성으로 유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정록 생맥이랑 혈우병이 있고,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는 피부 얼룩증이랑 곱추병이 있어요. 자, 정록 생맥이 뭘까요? 빨간 중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죠.
빨간색만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고 녹색이 있으면 녹색으로 보는데 빨간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구분을 잘 못하는 질병이 이제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명 검사 같은 거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그래? 그거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선생님은? 선생님 때는 생명 검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 검사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막 점들로 섞여 있고 그 안에 숫자가 뭐 빨간색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정록생명의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 혈우병은 무엇일까요?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거.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정록생명입니다. 열성인 X 염색체 연관 유전입니다. 이 연관이란 뜻은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계 3원색이 뭐죠? R, G, B. R은 뭐야? 레드, 그린, 블루. 이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인식하는 시각세포가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같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질병을 정록생명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으며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랑 그 다음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얘가 우성이니까 정상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라지 R로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냥 X 하나로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 정록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니까 스몰 R로 표현할 때도 있고 혹은 X를 썼으면 X 다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몰래 하는 거 눈 감아주고 있어. 이렇게 한 손으로 주는 겁니까? 다시 주세요. 선생님 왼팔이 지금 무슨 그래요. 자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랑 잠깐 면담하고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방금 띵하고 올렸는데 몇 명이 스스로 쫀 거 같아요. 알겠죠? 스스로 쫀 사람들 핸드폰 사용하지 말고 자 선생님 꼭 보고 가세요. 여기 지금 연세대학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갈 건데 나중에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띵 울릴 겁니까? 아닐 거죠? 엎드려 있는 겁니까? 좋아요. 자 책 잘 보고 자 아무튼간 우리 어디까지 했죠? 유전자 표시하는 것부터 했죠. 자 정상 유전자를 XR이라고 표현하면 정록생명 유전자는 열성이니까 X 스몰 R로 표현할 때도 있고 정상 유전자를 그냥 X라고 표현할 때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XR이 X 스몰 R에 대해서 이제 우성입니다. 얘가 정상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상이고 얘가 정록생명입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X 염색체 몇 개를 갖죠? 1개. 여자는 2개를 가져요. 그러면 느낌상 이 정록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정록생명은 열성인데 남자는 X 염색체 하나밖에 못 가져.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만 있어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됐나? 근데 여자는 X 염색체 2개를 가지니까 둘 중에 2개를 다 가져야지만 열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성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하나만 가져요. 그러니까 X 라지 R을 가지면 정상인 거고 X 스몰 R을 가지면 정록생명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남성은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계도 해석할 때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이다 하면 남성은 유전자형을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내니까 남성을 먼저 찾으면 편합니다. 됐나요? 유전자형은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내요. 자, 근데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를 2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라지 R, 라지 R이면 정상, 라지 R, 스몰 R이면 라지 R의 표현형이니까 정상.
그다음 스몰r을 가질 때만 정록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다음 이게 보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정상이죠. 정록 생명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정록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즉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그냥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보인자 형질이 드러나진 않지만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형은 우성이지만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형 이형 접합인 사람을 보인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혈우병 혈액 응고 효소가 결핍되어서 출혈 시 응고가 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는 유전병은 혈우병이라고 하고 혈우병도 마찬가지 열성이니까 이것과 동일하게 유전자형과 유전장이 나타나고 표현형이 정상 혈우병, 정상 혈우병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가계도 해석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특징 열성인 X 염색체 연관 유전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두 개의 X 염색체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정록 생명이 되지만 남자는 한 개의 염색체 위에만 정록 생명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부터 꼭꼭 기억하세요. 자,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 자, 아들은 엄마한테서 무조건 X 염색체 하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엄마가 정록 생명이면 스몰r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XY를 갖는데 엄마한테서 요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니까 정록 생명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록 생명입니다. 얘를 열성이라고 이제 일반화시키면 열성의 어머니에게서는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X 염색체 하나만 갖는데 그걸 엄마만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우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상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결국엔 상 염색체 위에 있느냐 X 염색체 위에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럼 엄마가 열성이면 요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X 염색체를 엄마한테서만 받기 때문에 요거를 갖습니다. 즉 열성에서는 열성의 아들만 태어나야 돼요. 열성의 엄마한테서. 됐죠? 이게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우성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상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뒤에 가게도 해석하면서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딸이 정록 생명이다. 자, 딸이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겠지. 맞나요? 그럼 아빠는 무조건 열성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딸이 열성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열성이어야 합니다. 이게 X 염색체의 유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그럼 딸은 무조건 아버지한테서 X 염색체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딸들은 모두 다 라지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성이면 우성의 딸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나왔다.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상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근데 아들이 정상이에요. 그럼 아들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엄마도 무조건 정상이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록 생명의 유전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의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가 있어요. 자, 정상의 남자가 줄 수 있는 염색체는 X라지알과 Y가 있습니다. 보인자인 여자는 X라지알, 그 다음에 X스몰r이에요.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태어나는 자손은 3대 1의 비율로 정상과 정록 생명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딸이 정록 생명의 확률은
여기서 태어나는 딸이 150%. 정록 생명일 확률. 아, 딸이요? 딸은 여기만 생각해줘야겠죠? 없어요. 없죠. 그래서 0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정상일 확률은 50%.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어때요?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전체 자손에서 혹은 여성에서 남성에서의 각각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정상 남자와 생명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라지 R,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생명 여자는 요것만 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딸은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전부 정상이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어머니가 열성이니까 열성의 아들만 태어나야 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생명을 가질 확률은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생명일 확률은 50%.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100%.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딸이 정상일 확률은 100%.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명 남자와 정상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남자가 줄 수 있는 건 X 스몰 r Y. 그다음 정상 여자가 줄 수 있는 건 여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라지 R밖에 못 주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건 딸이건 전부 다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만 받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다 정상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딸이 보인자의 확률은 100%겠죠? 얘가 보인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는 딸이 보인자의 확률은 100%입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 매너를 지키세요. 알겠죠? 하품 소리 너무 크게 한다거나 아, 진짜야?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매너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방금 그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간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 녹음. 님들아,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고요.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선생님이 실명을 거론하기 전에 서로 매너를 지키도록 합시다. 자, 이제 생명 남자와 보인자인 여자예요. 생명 남자는 X 스몰 r Y, 보인자인 여자이니까 잡종이라서 X 라지 R, X 스몰 R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태어나는 자손이 정록 생명의 확률도 2분의 1.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록 생명의 확률이 2분의 1. 딸이 태어났을 때 정록 생명의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게 암산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각형 간단히를 꼭 그려 놓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피부 얼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부 얼룩증은 이제 우성인 X 염색체 연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얼룩증 유전자와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가 같이 있다면 피부 얼룩증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피부 얼룩증 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일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되는 유전병입니다. 피부 얼룩증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으면서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자, 정상 유전자를 X, 피부 얼룩증 유전자 X 다시로 나타내게 되면 정상이 X의 다시에 대해서 열성이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유전자형과 표현형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인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피부 얼룩증이 되고 둘 다 없어야지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성인 X 염색체 연관 유전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자에게서 출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아까 정록 생명이랑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병이 지금 우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나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 1개만 피부 얼룩증 유전자여도 피부 얼룩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일반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형질이 나타난다.
아버지가 우성이란 얘기죠. 그러면 딸도 반드시 우성이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서 형질이 나타나면 아들이 우성이고 이 우성 유전자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 엄마도 반드시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형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들도 당연히 열성이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열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우성의 딸만 태어난다. 열성의 어머니에게서는 열성의 아들만 태어난다. 이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X 염색체 연관 유전이 아니라 상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따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Y 염색체 연관 간단히 배워볼게요. 한성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Y 염색체를 가진 건 남성이니까 남성에서만 표현이 돼서 그래서 한쪽 성에만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한쪽 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냥 Y 염색체 위에 있는 것만 배워볼 거예요. 자,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일어난 유전 현상으로 남자에게서만 유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Y 염색체는 남자만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귓속털 과다증이 있는 여러분들 귓속에 털이 있는 거 알아요? 털들이 이제 먼지 같은 걸 다 이렇게 막아주는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 이 유전병이 있으면 귓속에서 털이 되게 길게 자라가지고 귓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선생님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귓속에 털이 좀 많으셨거든. 지금 보니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먼지도 잘 안 들어가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기도 하고. 알겠나요? 아무튼 이런 질병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안 돼요. 여러분 진도 빨리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힘들까요? 선생님이 힘들까요? 선생님은 주구장창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가계도 분석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도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사실 선생님 맘만 먹으면 10분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계도가 나오고 어떤 유전병이 나왔을 때 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나요? 네.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볼게요. 요 유전병을 가진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둘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둘한테서 태어난 요 자손이 유전병을 가져야겠죠? 그럼 유전병 유전자는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돼? 부모는 어쨌거나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표현이 됐어요? 정상이 표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정상과 유전병 유전자가 같이 있는데 정상이 표현이 됐어요. 그럼 정상과 유전병 유전자 중에 누가 우성이란 얘기야? 정상. 됐나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해주면 좋냐면 동일한 부모의 표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열성이겠지. 얘를 나타내는 건 부모한테 있어야 하지만 부모한테선 표현이 안 됐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 갑자기 나타난 형질이 열성입니다. 왜냐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난 형질의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왔을 텐데 그 부모는 그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형질이 정상보다 열성이란 뜻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집에서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복대의 유전까지 다 비슷하게 갈 수 있고 자, 그다음 혈액형 잠깐 보면 O형은 O인 거 알겠죠? AB형은 AB여야 하고 A형은 AO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그 다음에 AA일 수도 있고 그다음 B형은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이미 정록생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우리가 정록생명이면 X 염색체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열성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냐면 남자부터 하세요. 얘는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이 되니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열성의 표현형인 여성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라지아를 하나 가져야 되지만 하나는 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해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있으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냥 풀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그냥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를 알고 모르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설명했으니까 요거 왜냐면 이거에 대한 풀이가 여기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풀이 읽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 설명 듣고, 이거 풀어보고 풀이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 듣고, 이거 풀어보고 설명 보고 선생님 설명 듣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계도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숙제는 29페이지까지 혼자 한번 꼭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빠르게 이거 풀이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숙제 검사 안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3분밖에 수업도 안 했어요. 알겠죠? 네, 쉬세요. 자, 핸드폰 나오세요. 재물